만약 당신이 60세, 70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그 모습을 하고 있다면 고통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겠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래도록 고생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분노를 단순히 제 성격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었고 그럴 때마다 세상과 사람들, 심지어 제 주변의 상황들을 탓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도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분노는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안에 그 감정은 살아있고 오히려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더욱 깊어져서 결국 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여러 해를 살아온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겪는 이유는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자극은 단지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촉매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제 경험을 돌아보면 저는 수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제 나이 또래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이나 지위, 직업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분하게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타고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불안정한 사람들은 항상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고 반대로 평온한 사람들은 언제나 내면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흐르면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은 단지 방문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막을 수 없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집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인처럼 다룰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제는 결국 더 큰 폭발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통제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든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를 내는 대신 잠시 침묵하고 그 말을 지나치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평온함을 얻고 싶다면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반응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제 내면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평온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제 감정을 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진 내면의 평화입니다. 당신도 이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얻기 위한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감정에 대해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 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중요한 교훈은 감정이 단순히 나의 성격이나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 슬픔, 기쁨, 두려움,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를 이끌거나 때로는 나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많은 일을 배우지 못한 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이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면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그것을 표현하고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감정들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때로 그 순간에는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 그 후에는 나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화도 덜 나고 모든 것이 조금 더 부드럽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감정의 흔들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과거의 상처와 감정들이 더 깊이 새겨지고 그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감정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만 감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감정은 결코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분명히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말을 듣고 즉시 화를 내거나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큰 자극이 되어 나를 지배하게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어 생각을 한다면 그 감정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감정을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사실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감정을 나누고 표현하고 그것이 나를 정의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꾸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그 감정을 완전히 없애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은 감정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그것을 잘 다루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잘 다루고 그 안에서 배워가며 성장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의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면 자신만의 공간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느낌을 넘어서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듯한 고립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외로움은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내면의 빈자리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그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으려 하고 일을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채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방식으로 채워진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시간의 흐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빈자리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스스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외로움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주변을 탓하고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주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결국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그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오히려 자신과 깊이 만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혼자일 때에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을 때 그 목소리는 쉽게 묻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동안 지나쳐왔던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외로움이 주는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내면의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자극이나 관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에게 기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 위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 성장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변화와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특히 감정과 생각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기분에 따라 하루의 방향이 바뀌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그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많은 일들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에 대한 반응은 결국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젊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일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때는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사실은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는 그저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며 그 경험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내 감정을 좌우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있었기에 나는 점차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과 그것을 다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억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다룬다면 그 감정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정을 억누르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결국 그 감정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감정을 겪고 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그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내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내면에서 나오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정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에 너무 휘둘리거나 그것을 억누르는 일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감정을 없앨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감정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히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은 결국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곤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또는 세상이 나에게 너무 가혹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누구도 내 감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은 그저 기회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항상 주변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내 감정이 외부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었고
나의 불행도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내가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대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에 내 감정을 휘둘리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은 나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 내 삶의 평온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 평온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 평온은 오직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다루고 내 생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루고 그 속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평온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가 결국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아와의 화해이며 나와의 평화가 곧 삶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통제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통제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할지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영향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면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평화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